자, 이제 추가 약정서 부분입니다. 대출 규제가 여러 번 생기면서 추가 약정서도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추가 약정서가 생겼는데요. 자, 이번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지 의무 관련 추가 약정용입니다. 자, 이 추가 약정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냐? 이 약정서는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취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 또는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분양권 및 재건축, 재개발 지분, 조합원 입주권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여기다 이제 쓰면 됩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 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에 갖고 있는 주택, 없음? 있으신 분들은 이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요 추가 약정서는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조건 써야 하는 그런 약정서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이름, 그다음에 담보제공자, 소유자를 얘기합니다. 주택 소유자. 자, 다음 추가 약정서는 전입조건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추가약정용입니다. 전입조건부로 이제 주택자금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자, 이 약정서는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분양권 및 재건축, 재개발, 지분, 조합원, 입주권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매수, 채무자가 속한 세대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서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 소재지를 여기다 이제 쓰면 됩니다. 종류는 부동산, 소유자는 이제 제가 될 거니까요. 규제지역 구분.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그럼 투기지역이니까요. 투기지역 서울시 나머지 주소 쓰시면 되고, 전입 의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한 전에 채무 변제 의무. 예를 들어 이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지 않게 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대출 회수가 되는 겁니다. 또는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이쪽이죠. 주택, 분양권이 없다고 했는데 나타났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거래 약정 위반. 약정 위반을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바로 3년간 채무자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확인하셨으면 채무자 쓰시면 되고요. 자, 다음 추가 약정서입니다. 이 추가 약정서는 처분 및 전입 조건, 주택구입자금 대출 추가 약정용입니다. 이거는 처분도 해야 되고 전입도 해야 되는 조건인 거죠. 자, 이 약정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일시적 이주택자들,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이 이제 잘 팔리질 않아서 저쪽의 집으로 이제 먼저 전입신고를 이제 하는 경우, 먼저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에 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이제 처분을 한다는 그런 약정서를 쓰는 겁니다. 전입신고도 이제 해야 될 테고요. 처분 대상 주택, 처분해야 될 주택인 거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주택. 부동산 쓰시면 되고, 소유자, 나머지 주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신규로 매수하는 주택, 여기다 이제 쓰시면 됩니다. 자, 규제지역 구분. 투기지역이냐, 투기과열이냐, 조정대상지역이냐. 저는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번 써볼게요. 주소. 외곽으로 좀 나가서 쓰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6개월 이내 전입하는 조건도 있었지만 처분 대상 주택 의무가 여기는 더 붙습니다.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처분하기로 한 주택이 원래는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규제 지역으로 이제 신규 지정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이제 처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하는 주택에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매수하는 대상의 주택이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신규로 지정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한 전 채무 변제 의무 마찬가지죠. 대출 거래 약정 위반, 3년간 채무자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부분.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이름, 주소, 담보제공자도 제 이름 쓰고요. 주소, 이렇게 이제 쓰고. 자, 추가 약정서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주택을 이제 보유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직장을 이전한다든지, 또는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든지, 자녀가 이제 대학 진학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택을 사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자녀의 대학 진학, 또는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주택과 병원이 너무 이제 먼 겁니다. 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주택을 못 팔고 저 집을 사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보유가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일 큰 부분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 이제 기존 보유 주택에 현재 이제 갖고 있는 주택 여기다 이제 쓰시면 되고요. 소유자, 거주자, 세대주죠. 세대주도 본인, 주소. 이 밑에는 이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서울하고 이제 거리가 좀 멀다거나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니까 요 위에 이제 사유가 이제 인정되는 경우에 이제 신규 취득하는 주택을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동산, 소유자, 세대주도 본인 쓰시면 되고요. 주소, 경기도로 할까요? 전입 예정 시기.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후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채무자는 전입 예정 시기 및 회사가 정한 주기에 따라 이항에 명시된 신규 취득주택의 채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그런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 맞는 사유를 여기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부분에 주소, 담보제공자의 이름, 주소. 이쪽 부분이 도장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공란으로 내비두시고요. 자, 추가 약정서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하시는 분들 이 약정서를 이제 쓰시는 건데요. 목적은 이런 거죠. 이 약정서는 주택 매수 목적이 아닌 의료비나 교육비,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갖고 있는 보유주택,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분양권 및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은 여기다 이제 쓰시면 되고요. 소유자, 주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쓰면 되는 겁니다. 이쪽 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및 세대원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이제 여기다 이제 쓰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부분 이제 주택을 추가로 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금지 의무가 나옵니다.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 또는 세대원은 대출 만기 시까지 이 대출을 다 갚기 전까지는 주택이나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지분, 입주권 등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죠? 3년간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지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변경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새로운 주택이 생겼거나 분양권, 입주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회사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국토부에 이제 홈스라는 그 조회가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금융사마다 6개월에 한 번씩 조회를 해서 본인, 세대원들, 배우자가 새로 생겨난 부동산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증빙자료.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는 자금용도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생활안정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도가 1억이죠. 1억씩 밖에 못 받기 때문에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하는 일이 없죠. 그래도 1억을 또 넘게 또 신청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한 전 채무 변제, 대출거래 약정 위반 이런 부분들 다 이제 3년간 채무자의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겁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채무자, 주소, 담보제공자도 저니까요. 주소. 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추가 약정서는 이제 마지막 추가 약정서입니다. 어떤 약정서냐면은 전입 조건의 임차보증금 반환용. 요즘 이런 대출 많이 이제 문의들을 하시는데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하는데 다른 세입자는 안 들어오고 내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금이 이제 모자란 거죠. 그 세입자의 이제 보증금을 내줄 그런 대출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 약정서를 이제 쓰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제 전입을 이제 본인이 해야 되고 규제 지역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1주택자.
규제 지역의 1주택자는 본인이 전입하는 조건으로 이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이 되고요. 규제 지역의 2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이 대출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면은 한 주택을 팔거나 팔았다라는 매매계약서나 어떤 뭐 증빙 자료가 있어야지만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비규제 지역은 또 틀리죠. 비규제 지역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됩니다. 자, 이 약정서는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 또는 2주택,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하 규제지역이라고 하는데 고가주택, 시가 9억 원을 초과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거래를 위해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사에 체결하는 추가약정입니다. 그래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채무자와의 관계, 본인, 주소 쓰시면 되고요. 전입 의무 3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그리고 기한 전에 채무 변제, 본 대출 즉시 변제를 해야 됩니다. 기한 이익 상실이 되는 경우에 어떤 뭐 약정을 위반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대출거래 약정 위반, 3년간 채무자의 주택 관련 대출이 이제 거절될 수 있고, 신용정보 집중 기간에 위반 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전입하지 않은 경우, 3조 2항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조면은 여기네요. 3조 전입 의무. 자, 채무자의 남, 담보제공자, 대행남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추가약정서 세트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약정서의 상황에 따라 많죠. 주택 구입용인지, 임차보증금 반환용인지, 뭐 생활안정자금 대출 목적인지, 또는 뭐 전입조건의 대출인지, 뭐 처분 조건의 대출인지, 그런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추가약정서들은 다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셨다가 그 상황에 맞게 잘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서류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